모든 신호를 읽어올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읽어올 수 있는 것들을 총칭해서 다 센서라고 하고요. 지금 이번 강의에는 센서의 정의, 그 다음에 센서의 시스템, 그 다음에 센서의 특성, 센서 분류, 센서의 응용 분야와 역할, 센서 활용 효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럼 센서라고 하는데 그럼 센서가 무엇이냐? 자, 센서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것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를 말을 합니다. 그럼 외부 자극에는 무엇이 있나? 자,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검출하고자 하는 어떤 양, 그다음에 특성, 그다음에 상태,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현상들을 변환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입력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입력 에너지는 뭐 광이나 뭐 역학, 열, 자기, 화학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떤 센서에 의해서 바꿔냅니다. 이처럼 광, 온도, 속도, 자기, 그다음에 가스, 습도, 그다음에 여기는 바이오 센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총칭해서 센서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이 출력 신호는 무엇이냐? 전기 신호로 출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어떤 입력 에너지가 센서를 거쳐서 전기 신호로 출력되는 거, 이게 전체적인 센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트랜스듀서라고 해요. 트랜스듀서, 뭔가 변환한다는 이야기죠. 변환을 주는데 이 트랜스듀서는 여기 입력에 관련한 입력 트랜스듀서가 있고 출력 트랜스듀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트랜스듀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하나의 에너지 형태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는 소자를 총칭합니다. 자, 어떠한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를 다른 형태의 신호로 변환한다는 거죠. 이게 트랜스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시스템이 있으면 측정 시스템에서 자, 센서는 비정기적인 양,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입력 트랜스듀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센서라는 놈은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쪽에서 볼 때는 이거를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자, 그래서 이 정기적인 신호로 바뀐 놈을 다른 어떤 형태로 변환하는 출력 트랜스듀서가 있죠. 자, 여기서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센서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온도, 압력, 습도, 유량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입력 트랜스듀서가 있고 자, 전기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신호 처리기, 어떤 처리기가 있겠죠. 우리가 그 예전에 주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시스템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을 거쳐서 입력 신호가 센서를 거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이 시스템에서 또 어떤 전기 신호로 만든 다음에 출력 트랜스듀서, 액추에이터로 해서 나가죠. 여기 RTD는 예전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PT 100옴, PT 100옴이라고 하죠. PT 100옴, RTD. 그리고 이게 이제 시스템을 거쳐서 어떤 신호 처리기를 거쳐서 온도계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 시스템. 자, 앞에서 신호 처리기가 나왔어요. 신호 처리기를 시스템이라고도 한다고 그랬고, 자, 센서 시스템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센서 시스템은 뭘 말하냐? 센서 및 그것과 관련된 신호 처리 하드웨어. 자, 하드웨어가 들어갑니다. 하드웨어. 뭔가 하드웨어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측정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 획득 시스템,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세스 컨트롤. 자, 우리가 공정 제어입니다. 공정 제어. 여러분들 아마 이 지금 공장 개장 설계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프로세스. 이 공정이 어떤 특히 화학 공장들은 공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에 절차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 절차적인 흐름에 의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드백도 받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센서 시스템에 센서 인터페이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증폭하고 직선화하고 신호 변환해주고. 자, 그다음에 이런 놈들을 진폭이나 앰플리튜드나 주파수 프리퀀시죠. 써서 AD 변환을 합니다. AD 컨버터가 되죠. 우리가 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AD 컨버터. AD 컨버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분해능입니다. 분해능. 레졸루션 그러죠. 이 분해능이 얼마나 좋으냐. 너 몇 비트짜리 썼니? 뭐 64비트다, 뭐 32비트다, 16비트다. 그래서 이런 분해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변환이 됐으니까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해서 계산하고 뭐 교정하고 수정하고 뭐 캘리브레이션하고 해서 어떤 값을 내주죠.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신호가 들어와서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이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결국 이게 뭘로 갔다? 정보로 간 겁니다. 신호가 들어와서 정보로 갔습니다. 신호가 정보로. 이게 전체적인 지금 센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시스템에는 측정, 데이터 획득, 공정 제어가 총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시스템 안에는 센서가 들어있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들어있다. 그게 센서 시스템이다. 잘 용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터가 있습니다. 주소하고 트랜스미터는 다릅니다. 트랜스미터는 신호가 이제 센서에서 신호를 받았죠. 이 센서에 받은 신호를 멀리 장거리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확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정확하다는 표현 안에는 정도와 확도가 들어있는데 이 확도는 참값에 가까운 겁니다. 참값. 실제 값, 현장에 있는 값과 정말 같은 값, 참값을 보내줘야죠. 현장의 값과 틀린 값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확도라고 합니다. 에큐러시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압력 트랜스미터와 온도 트랜스미터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류는 4에서 20mA 출력 전류를 보내고요. 자, 전류가 오면 전류를 보내면 이게 전송이 돼서 AD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압으로 바꿔야 되고 전압으로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저항이고 4에서 20mA에다가 우리 V는 IR이라는 공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V는 IR. 그러면 이 저항은 250ohm짜리 저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저항 250ohm. 그래서 4에서 20mA를 250ohm을 사용해서 변화를 하면 4에서 20mA가 어떻게 되면 1에서 5V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PLC나 DCS나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자, 트랜스미터는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냐면 전송기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송기. 신호를 변환해서 멀리 보내주는 전송기다. 다음에는 이제 센서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센서의 기본 특성. 그 센서의 특성은 정특성과 동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정적이다 하고 동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정특성을 스태틱, 그 다음에 동특성을 다이나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정특성이라는 놈은 입력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예요. 그럼 당연히 동특성은 입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특성의 애로는 감도, 직선성, 히스테리시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정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특성에는 응답 시간과 주파수 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분해 능, 레졸루션이죠, 레졸루션. 자, 분해 능은 작을수록 좋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분해 능은 보통 우리가 뭐 8비트 분해 능, 10비트, 12비트, 16비트, 일자가 지워져 버리네.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16비트, 24비트, 32비트, 64비트, 128비트, 쭉쭉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이진수니까 이진수의 2의 8제곱이냐 2의 10제곱이냐 2의 12제곱이냐 2의 16제곱이냐 쭉쭉쭉 있겠죠. 그래서 2의 8제곱 그러면 우리가 보통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255. 자, 10비트 그러면 또 0부터 1023. 12비트 그러면 또 0부터 4095. 16비트 그러면 0부터 65,535.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계속 늘어나죠. 이게 똑같은 여러분 0에서 100도짜리 온도계가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0에서 100도짜리 온도계는 맞는데 불해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치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흔들리는 이렇게 값이 막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해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무한정 높일 수는 없겠죠. 무한정이 높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해능은 레졸루션은 불해능은 비트 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불해능을 레졸루션을 선정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확도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확도하고 정도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확도라는 거는 참값에, 이게 센서 출력이 얼마나 실제적인 참값에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얼마냐라고 하면 확도를 나타낼 때는 오차를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이 확도하고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확도는 실제 참값에 가까워야 돼요. 근데 정도는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평균값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관역에다가 뭘 이렇게 화살을 쐈을 때 중심에만 정확하게 중심에 가는 거, 그건 확도라고 보시면 되고, 중심에 가까이 가는 거. 정도라는 개념은 똑같이 측정을 하긴 했는데 반복하고 재현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가 몰려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만 몰려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얼마든지 교정하고 하기는 더 쉽거든요. 그래서 자, 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 다음에 이제 반복성과 재현성이에요. 자, 똑같은 양, 동일한 양, 동일 조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속 측정했더니 얼마나 일차, 그건 반복성이 되겠죠. 딱 재현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양을 또 같은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측정을 했더니 측정값 사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반복성과 재현성. 그래서 재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항상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교정하거나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확도하고 정도는 조금 달라요. 예. 정도는 반복이나 재현성, 반복은 단기간에, 재현성은 장기간에 걸쳐서 측정을 했더니 나오는 어떤 값들의 일치도. 그래서 자, 확도하고 정도가 있다. 자, 뒤에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도라는 놈은 실제 확도, 뭐 이게 실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얼마나 참값에 가깝게 값이 나오느냐. 정도는 측정을 했는데 평균이에요, 평균. 요게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교정을 하거나 할 때 얼마든지 이게 재현성이나 반복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참값에 가깝게 이제 옮기거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퍼런스 값에 얼마만큼 일치하냐에 따라서 요거는 확도. 값은 들어오는데 반복하고 재현을 했더니 어느 일정한 위치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 그런 거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확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확도하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적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선성이라고 하죠. 리니어리티. 우리가 직선성은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이게 직선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간 거. 이게 아주 직선성이 좋은 거죠. 이건 여기 보다시피 여기도 이상적인 곡선 그랬잖아요. 아이디어라다.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직선성의 정의는 센서의 특성 곡선이 이상적인 직선 관계로부터 얼마 정도 벗어났느냐, 요거를 가지고 직선성의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스테리시스 그랬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자, 히스테리시스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측정을 했어요. 우리가 입력을 증가할 때하고 측정을 할 때하고 또 감소시키면서 측정을 했더니 이게 우리는 이런 값을 원했는데 올라갈 때 측정한 값과 감소하면서 측정한 값이 틀어지더라는 거죠. 예, 이 틀어지는 것을 히스테리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의 원인이 나왔어요. 히스테리시스의 원인. 자, 센서에 사용되는 재료가 갖는 물리적인 성질이 다 있죠. 당연히 뭐 우리 금속도 그 금속의 성질이 또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온도 서머커플도 만들고 하듯이 재료들이 다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탄성 재료, 강자성체, 강유전체에는 히스테리시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택성이죠, 선택성. 선택성은 센서에 입력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원하는 변수만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성질이에요. 자, 이 센서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공기 중에 무수히 많은 어떤 그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물질 중에 내가 뭐 질소산화물, NO2만 뽑아내고 싶다. 아니면 황산화물, SO2만 뽑아내고 싶다. 아니면 뭐 CO만 뽑아내고 싶다. 뭐 질소만 뽑아내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선택적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특성 그랬어요. 동특성은 센서가 갑자기 어떠한 크기가 갑자기 변화를 해요. 그 변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이 이제 제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약 90% 정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직각처럼 이렇게 구형파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건 거의 드물고 대부분 응답 시간 여기도 뭐 상승 시간이나 감쇄 시간 쇠퇴한다 그러죠. 디케이 타임 딜레이 아닙니다. 이거 딜레이 타임은 아니고 이런 나의 상승하는 시간과 감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응답 시간이라고 하고 응답 시간의 정의는 90% 정도 도달하면 그게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로 이놈을 이렇게 응답 특성을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약 마이너스 3dB 정도 저하될 때의 주파수 범위를 응답 주파수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dB예요, 3dB. 자, 그리고 이제 센서의 특성과 평가. 자, 센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값이 있어요. 현장에 있는 어떤 값에 반응하고 적절한 신호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전달하는 응용 분야의 센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이 기준은 이게 정확해야 되고 신뢰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반응 속도가 있어야 되고 감지거리, 그다음에 단위 시간당 스위칭 횟수, 선명도 이런 것들이 다 이 응용 분야에 우리가 센서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서의 요구 특성이 있어요. 센서 요구 특성. 센서는 외부하고 직접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간 안정하게 동작이 요구돼야 되고 센서의 기본 조건에는 이렇게 안전성이 좋아야 되고 신뢰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오래 써야 되죠. 요구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안정하게 요구해야 되고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센서에 요구되는 특성들은 여기처럼 자, 성능과 신뢰성, 보수성, 생산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족을 해야지 이 센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센서를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센서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호 형태인데요. 정의 개념의 시스템이 있고 이제 부의 개념의 시스템이 있는데 자, 뭐 여기서는 지금 센서 시스템에서 부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신호의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전기 히터 온도 감지 시스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전기 히터가 온도 변화가 오면 당연히 바이메탈이 기계적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도에 의한 어떤 값의 변화가 올 것이고 온도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면 바이메탈이 뭐 붙든지 이렇게 딱 붙겠죠. 예, 붙든지 또 뭐 반대로 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붙었다라고 하면 전류가 도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붙었으니까 전류가 붙겠죠. 자,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한 거를 뭐 전류를 어떤 우리 뭐 포토커플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빛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이게 히터 온도가 높구나 아니면 뭐 낮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점등이 됐다 그러면 올라간 거고 꺼졌다 그러면 뭐 떨어진 거고 그런 거니까요. 자, 그거를 무슨 형태? 이진 형태. 우리 이진수의 형태로 한다는 거죠. 항상 디지털 그러면 여러분들 디지털 뭐 어떤 디지털로 변환을 한다, AD 컨버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진수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진수를 계속 나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육진수 헥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헥사, 우리가 보통 헥사값이라고 하죠. 헥사. 자, 그리고 이제 신호 변환을 한다. 신호 변환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형태로 신호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게 바로 AD 컨버터죠. AD 컨버터. AD 컨버터. 자, 그래서 입력 측의 아날로그 값을 등가의 비트 조합값. 이진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진수. 나요 출력 측에 전달하는 전자회로를 AD 변환기라고 한다. AD 컨버터라고 한다. 자, 변환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예, 많이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샘플링 그러거든요. 샘플을 보통 샘플을 추출해요. 보통 샘플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샘플링 기간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량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력 측에서 표현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비트 수 어디까지 할 것이냐, 몇 비트형으로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 변환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자, 샘플링을 했어요. 딱 샘플링을 했더니 여기 보다시피 1101, 자, 1101, 1, 0, 0, 이런 값이 나왔다고 합시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11, 0, 1, 0, 0.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자, 이게 1, 2, 4, 8, 16, 32, 64, 128.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세요. 128, 64, 128하고 64하고 16하고 8하고 4하고 이게 쫙 더하면 220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샘플을 추출을 딱 했더니 이 샘플을 추출한 곳에 요 220이었어요. 이게 220이라고 합시다. 220이면 이게 결국 뭘로 바뀔 수 있다? 1101, 1100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150, 110, 100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한번 만드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꿀 때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표보나 양자와 부호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컨버터의 기본적인 구성인데요. 이건 또 다음에 다른 기회가 또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 증폭을 해야 돼요. 신호 증폭. 당연히 증폭기를 사용을 해서 신호를 증폭을 해야 되고 변형이나 왜곡이 안 되게끔 신뢰성 있는 방법을 꼭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선형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예, 항상 리니어해야 된다. 선형적이어야 된다. 신호는 선형적이어야 됩니다.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는 못 씁니다. 이거 항상 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음이 있죠. 잡음. 예, 잡음은 자, 말 그대로 잡음이라는 게 뭐냐? 원하지 않는 신호예요. 규칙적인 신호는 여러분들 오히려 잡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불규칙적인 신호가 잡음이에요. 그래서 뭐 센서나 변환 회로에서 항상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가능한 한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쭉 나옵니다만 뭐 잡음은 여러 경로를 거쳐 출력에 나타나며 센서의 입력 델타 X에 대한 응답 델타 Y 응답이 잡음 내열 이하가 오면 오차가 발생한다. 센서에 유입되는 잡음이 증가되면 감도가 높더라도 미소 입력 신호의 검출이 불가능해져서 측정 하한치가 크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센서의 신호대 잡음질을 향상해서 작게 할 수 있어요. 또 SMB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한다? 필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노이즈 필터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저런 같은 데는 NF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원을 이렇게 AC 220V를 220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다 연결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게 신호가 필터링 돼서 깨끗하게 노이즈가 제거돼서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노이즈 필터가 있습니다. 예, 가전제품들 같은 데 보면 앞에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환경의 영향입니다. 환경의 영향. 환경의 영향은 뭐 온도, 뭐 습도, 뭐 이런 뭐 당연히 환경 파라미터들이 환경의 영향이고 시간이나 온도, 뭐 어떤 원인에 기인한 감도, 출력 레벨 변화를 센서 특성의 불안전성 또는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요거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용어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가장 어려운 게 이 용어들 이해가 잘 안 돼요. 용어가 워낙 그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용어를 조금 더
잘 나올 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어떤 뭐 온도 편차가 나고 여기도 오차가 일어나고 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곡선이 되겠죠. 항상 뭐 해야 된다? 선형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서의 분류 그랬는데 센서의 분류는 뭐 동작 에너지 공급에 따라서 뭐 출력 신호에 따라서 검출 대상에 따라서 센서 재료에 따라서 변환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우리가 동작 에너지 공급 유무에 따라서 보시면 능동형 우리가 보통 변조용 센서를 능동형 센서라고 하는데 자, 액티브하다고 하죠. 결국은 전원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외부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센서로 포토 TR, 뭐 서미스터, 우리 온도 센서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여러분들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변환 동작을 위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게 변조용 센서고 이거를 액티브 센서, 능동형 센서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발전형 센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셀프 제너레이팅이네. 자기가 발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수동형 센서, 우리가 수동형 센서라고 하고 패시브라고 합니다. 패시브 센서. 자, 자기 발전형 센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출력 전압은 입력에서 얻어져요. 예.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센서로 솔라셀이나 열전대, 서머커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신호에 따른 출력 신호 형식에 따른 분류가 나왔는데요. 자, 아날로그 센서가 있고 디지털 센서가 있겠죠. 자, 아날로그 센서는 연속적이다. 디지털 센서는 우리가 보통 이산적이라 그래요. 이산적. 분리되어 있다. 이산적.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컨티뉴스하다. 이산적이다. 디지털은 디스크리트하다. 그래요. 컨티뉴스, 디스크리트. 연속적이냐, 이산적이냐. 자, 그래서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센서들은 아날로그 센서로 되어 있고 이제 보통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변환기, 아까 AD 컨버터 그랬죠? 예, 조합을 해서 디지털 신호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신호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러면 아날로그와 센서와 디지털 센서로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인 그 내용 분류를 보시고 분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출 대상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거는 뭐 압력이냐, 속도냐, 온도냐, 뭐 변이냐, 가스냐, 뭐 습도냐, 뭐 혈당이냐, 뭐 유량이냐,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이 검출 대상이 뭐냐? 뭐 이거는 크게 안 해도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센서 재료에 따라서 자, 센서 재료가 뭐냐? 무기 재료냐, 유기 재료냐, 뭐 복합 재료냐. 복합 재료가 보통 이렇게 우리 앞전 센서죠, 앞전. 뭐 이렇게 압력, 앞전 센서. 피해죠. 피해적 센서라고 하는 앞전 센서. 이게 그리고 이제 금속, 반도체, 세라믹, 광섬유, 그다음에 고분자, 바이오 센서들이 대표적인 센서의 애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속, 반도체, 세라믹, 광섬유, 유전체, 고분자, 생체 물질, 복합재료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한 번씩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속에는 RTD, 제가 PT105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인 게이지, 로드셀, 무게 같은 거 재는 거, 열전대, 온도, 이것도 온도계입니다. 반도체는 홀 센서, 홀 IC, 압력 센서, 포토다이오드, CCD, 습도, 서미스터, 가스, 앞전, 산소, 온도 센서, 레벨, 압력, 변형, 초전형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앞전, 바이오 센서, 미국에는 아까 PTG, 앞전 센서, 요거는 재료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잘 봐두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변환 현상,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센서를 분류를 하는데요. 이는 역학 센서냐, 전자기냐, 광이냐, 온도냐, 화학이냐 이렇게 또 분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센서에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죠.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이 센서들을
자, 용도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센서의 응용 분야와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센서가 어디에 그러면 자, 센서는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필요성, 우리가 니즈라고 하죠. 니즈에 최적의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 같은 이 기술자들한테 주어진 임무고, 우리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초 과학이 조금 독일이나 뭐 일본, 미국에 비해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자꾸 그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센서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의 응용 분야와 역할. 뭐 센서는 당연히 응용 분야가 엄청나죠. 여기 제가 큰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운송용 기기, 가정용 기기, 공업 계측, 의료용, 안전 방제, 뭐 자원, 에너지 개발, 식량, 공해, 정보화, 뭐 이런 센서의 응용 분야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제 센서의 그럼 활용 효과는 어디 있느냐? 당연히 뭐 과학, 기술 엄청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과 로봇 특징이 요구됩니다. 이게 뭐 전혀 뭐 보수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센서는 어, 고장이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연구 분야나 자동화 기술, 연구 분야, 자동화 기술, 일반 설비 분야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동화를 위한 센서의 주요 사용 기준이 있어요. 자, 지금 크게 지금 5가지 해놨는데요. 생산 원가 당연히 절감돼야 되고, 생산 공정이 합리화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설비의 자동화, 작업자의 보호 안전.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 특히나 작업자의 보호 안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자동화에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센서가 지금은 여기 쭉 나와 있지만 고장 여부 진단이 가능하고, 또 고장 발생을 하면 또 진단하고 표시할 수 있고, 공구가 있으면 공구의 수명 계측 검출, 수명 계측보다 수명 예측이 더 옳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수명 계측, 수명 예측, 그리고 생산 공정 최적화 요구되는 측정값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제어 관련한 자동화 작업, 관리, 물류 작업, 그다음에 제품의 판별, 유해 환경에서의 작업, 이런 부분들이 센서가 자동화에 사용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강의를 진행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